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사주 보러 갔을 때 편. 남자가 여친의 손에 이끌려 사주 카페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냥 카페도 가기 싫은데 거기다 사주 카페라니. 이건 최악의 상황이에요. 남자는 평소 사주라는 것에 관심도 없거니와 사주로 일생을 알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공짜라면 모를까 왜 피 같은 돈까지 내가며 굳이 미래를 알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여친은 지금 만나러 가는 그분은 예약을 하지 않으면 만날 수도 없으며 연예인들 사이에도 소문이 자자한 사주계에 떠오르는 스타니 잠자코 따라오기나 하래요. 어차피 돈은 남자 보고 내라고 할 거면서 자기가 왜 이래라 저래란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지만 꼭 참아요. 얜 한 번 삐치면 기본 한 달 동안 사람을 들들 볶는 무시무시한 무한삐짐 종결자니까요. 남자가 여친과 함께 사주 카페에 앉아 있어요. 잠시 후 불만과 불신으로 가득 찬 남자 앞에 사주계에 떠오르는 스타가 나타나요. 그런데 웬걸 그냥 아줌마예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냥 평범한 옆집 순이 엄마 같아요. 생각과 달리 너무나 평범한 아줌마의 모습에 남자의 의심병은 더욱 커져가요. 이름하고 생년월일 좀. 남자는 어디 얼마나 잘 맞추나 보자라는 심정으로 이름과 생년월일, 태어난 시를 불러줘요. 그러자 아줌마가 진지한 표정으로 종이에 한자도 쓰고 숫자도 쓰고 뭔가를 종이 한 바닥에 걸쳐 써내려가요. 남들이 보면 무슨 미적분이라도 푸는 줄 알겠어요. 불신으로 가득 찬 남자의 눈엔 아줌마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퍼포먼스처럼 보이고 신뢰가 가지 않아요. 한참을 계산하던 아줌마가 느닷없이 18살 때 힘든 일이 있지 않았냐고 물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던 남자가 화들짝 놀라요. 있어. 18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순간 남자는 아니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았지? 정말 사주라는 게 맞는 건가 싶어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18살이면 고3이에요. 아니 대한민국 남녀 중 고3 때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요. 하마터면 깜빡 넘어갈 뻔했어요. 그러자 아줌마가 간이 안 좋지 않냐며 물어요. 남자가 다시 화들짝 놀라요.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회식과 접대가 많은 대한민국 30대에게 지방간 정도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남자는 계속해서 아줌마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어떻게든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 애써요. 왠지 믿으면 지는 것 같은 승부욕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 후로 아줌마는 남자가 겉으론 무뚝뚝하지만 속정이 깊은 성격이라는 둥, 여친과는 천생연분이라는 둥, 40대엔 크게 성공할 거라는 둥, 이것저것 설명하더니 마지막으로 7, 8월엔 사고수가 있으니 물을 조심하래요. 나 참, 이 아줌마 또 당연한 소리를 해요. 7, 8월이면 가장 더운 때에다가 휴가철이라 물에 갈 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물을 조심해야 하는 건 5살 꼬마도 아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주풀이가 끝이 났어요. 남자는 끝까지 아줌마의 말을 믿지 않은 자신이 대견하고 왠지 아줌마와의 승부에서 이긴 것 같은 승리감에 도취돼요. 카페를 나온 여친이 되게 잘 맞추지 않냐며 설레발을 쳐요. 그러자 남자는 저런 말은 누가 못하냐. 인생은 사주가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 결정하는 거라며 큰 소리를 쳐요. 그때 친구에게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친구놈이 휴가 때 바닷가로 커플 여행을 떠나재요. 남자가 코를 외치려는데 순간 사주 아줌마가 했던 7, 8월에 물을 조심하라던 말이 떠올라요. 그 말을 믿는 건 아니지만 왠지 찝찝해요. 잠시 고민하던 남자가 친구에게 말해요. 요즘은 산이 좋더라. 이번 휴가 땐 산으로 가자 친구야. 착하다 잘했다. 괜히 사주는 봐가지고 신경만 쓰여요.
뜸에 물수가 들어간 사람으로 집에 돈이 많으며 연애를 하다 음력 11월에 결혼하게 되고 너그러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게 되는데 한 명은 판사, 한 명은 검사, 다른 한 명은 교수가 되며 80세까지 무병장수해서 행복하게 살 것이래요.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그 남자. 남녀 탐구생활 보너스. PC방 갔을 때 편. 남자가 친구들과 PC방을 찾았어요. PC방에 들어온과 동시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여자친구는 집에도 멀쩡한 컴퓨터 있으면서 왜 맨날 PC방에 가냐며 불만스러워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말이에요. 남자들이 PC방을 찾는 이유는 첫째, PC방엔 게임하다 죽은 귀신이 붙었냐는 엄마의 폭풍 잔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둘째, 집에 있는 컴퓨터는 고사양의 게임만 했다 하면 버벅거리지만 PC방의 컴퓨터는 게임에 최적화되어 있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셋째, PC방은 게임 업체와의 제휴로 인해 보너스 경험치와 깜놀 아이템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도 PC방을 찾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게임은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떼거리로 하는 게 최고로 재밌기 때문이에요. 야, 나는 게임도 안 돼. 남자는 요즘 새로 나온 대박 총싸움 게임에 혼을 불사르는 중이에요. 새로 나온 대작 게임이라 그런지 그래픽도 대박이고 조작하기도 쉽고 게임 스피드도 엄청 빠르기 때문이에요. 총싸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남자와 친구들은 PC방을 스캔해 한 줄로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요. 감사합니다. 나란히 앉아야 친구들과 즉석에서 전술 회의도 할 수 있고 팀워크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남자와 친구들이 컴퓨터를 켜고 장비를 점검해요. 역시 PC방은 러브하우스예요. 1시간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 딱딱한 지부의자 대신 10시간 이상 앉아 게임을 해도 아무렇지 않을 듯한 편안하고 푹신한 의자가 제공되어 있어요. 거기다 아무리 비벼대도 내 맘처럼 움직이지 않던 집 마우스 대신 살짝만 밀어도 내 수족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최고급 마우스가 세팅되어 있어요. 또한 영화관처럼 넓은 화면의 모니터와 아무리 고사양의 게임을 돌려도 눈곱만큼의 버벅거림도 없는 최고 사양의 CPU. 정말 PC방은 게임 마니아들의 천국이에요. 장비 점검이 끝나면 남자와 친구들은 비장한 결의를 다지며 게임 속 전장으로 향해요. 전투가 시작되자 남자와 친구들의 양손과 입이 쉴 새 없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손으론 키보드와 마우스를 광클하고 입으론 일로와, 저기다, 쏴, 수류탄, 저격수가 있다, 와, 내가 먼저 쐈는데 등등. 눈으로도 다 보이는 걸 마구 떠들어대기 시작해요. 그리고 승리하면 다 함께 기뻐하고 패배하면 다 함께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서로에게 파이팅 외쳐줘요. PC방에서 남자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져 가요. 이따금 도저히 무슨 수를 써도 이길 수 없는 상대팀을 만나면 쓰는 최고의 수단이 있어요. 친구들 중 하나가 상대편으로 넘어가 상대팀의 위치를 알려주며 스파이 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치사하긴 하지만 승리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어요. 이것은 PC방에서만 가능한 고급 스킬이에요. 그때 엄마의 호출 전화가 울리기 시작해요. 이건 잽싸게 집으로 튀어오라는 전화가 분명해요. 한참 재미가 오르던 중이라 아쉽긴 하지만 엄마의 잔소리가 두려운 남자는 게임을 포기하고 일어서요. 그러자 친구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네가 가면 우리 팀은 괴멸될 것이다. 엄마의 잔소리는 잠시지만 패배의 아픔과 떨어진 경험치는 평생 널 괴롭힐 거라고 남자를 꼬셔요. 좀만 더 하다 가자. 한참을 고민하던 남자가 비장하게 휴대폰 전원을 꺼요.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를 버리고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전우들과 밤새 야간 전투를 뛰어야겠어요. 역시 게임은 친구들과 PC방에서 하는 게 최고예요.